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던 베이컨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돈은 최고의 하인이면서 최악의 주인이다 라는 말이죠.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을 요약하는 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주는 쾌락에 속아 맹목적으로 집착한다면 결국 돈에 의해 잠식되어 버린다는 뜻의 명언이죠. 자본주의가 팽배한 21세기, 인간성, 배려, 존중, 사랑 등 정말 중요한 가치보다 돈이라는 물질이 만능이 되어버린 현재에 찰떡같이 어울리는 말입니다.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은 돈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모하고 멍청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보여주려는 듯 합니다. 전도연, 정우성, 배성우, 정만식 등 돈가방을 쫓는 4인방과 진경, 신현빈, 정가람, 윤여정 등 4인방의 주변 인물들을 포함 총 8명의 인물들이 돈을 둘러싸고 어떠한 행보를 보이는지를 통해 허황된 꿈을 쫓는 인물들의 허망한 인생을 묘사합니다. 동명의 원작 소설을 참고한 만큼 장을 나눠 깔끔한 스토리를 전개했다는 점과 사건의 시간을 뒤틀어 보여줌으로써 돈가방 미스터리에 퍼즐을 맞추는 듯한 재미를 주었다는 점에서 영화의 장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화려한 캐스팅과 훌륭한 연기, 인상 깊은 미장센은 영화의 좋은 요소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영화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스토리에 공감할 수 없다는 것과 캐릭터 구축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영화는 삶의 극한을 살아가는 인물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각기 인생에서 선택을 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등장하는 인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지 몇몇 인물의 스토리에는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영화가 그들의 행동과 심리에 대해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얕은 묘사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들이 처한 상황이 진짜 극한 상황인지도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몇몇 장면에서는 현실성에 어긋나는 설정도 다수 발견됩니다. 아무래도 특정 상황과 인물의 심리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이니만큼 무엇보다도 개연성과 현실성이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영화를 보며 의심이 드는 장면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라는 영화의 제목은 저에게 의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스토리를 살펴본 후 해보도록 하죠. 이 앞으로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영화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목욕탕 캐비넷에 돈가방을 넣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목욕탕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중만은 캐비넷을 청소하던 중 우연히 돈가방을 발견하게 되죠. 엄청난 돈이 들어있음을 확인한 중만은 놀란 마음에 일단 분실물 보관함에 돈가방을 넣게 됩니다. 장면이 전환되고 카메라는 사업을 핑계로 돈을 빌리고 사라진 애인 연희 때문에 엄청난 사채빚을 떠안게 된 태영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사채업자 박 사장에게 자신의 사정을 말한 그는 일주일의 시간을 벌게 되죠. 항만 공무원인 태영은 큰 돈을 갖고 밀항을 하려던 동창에게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계획은 실패하게 되고 태영은 상심에 빠지게 되죠. 그런 그 앞에 사라졌던 애인 연희가 등장합니다. 과연 연희가 갑자기 태영 앞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희는 나름 큰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과감히 행하는 잔혹한 인물이죠. 연희의 술집에는 남편에 의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미란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미란은 불법 체류자 진태를 이용해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지만 진태가 실패하자 직접 남편을 죽이고 훗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진태까지 죽여버린 여자죠. 그리고 이 여자의 범죄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연희입니다. 그런데 연희가 미란을 도와준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미란의 돈을 빼앗기 위함이었습니다. 연희는 술을 먹자는 핑계로 미란을 불러내어 수면제를 탄 술로 그녀를 기절시키고 톱으로 조각내어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미란의 돈가방은 연희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죠. 이 돈가방을 가지고 연희는 태영에게 갔던 것입니다. 미란의 여권을 조작해 자신의 사진을 넣고 자신을 미립국시켜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갑자기 돌아온 연희를 태영은 의심합니다. 그리고 사채업자 박 사장은 연희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연희를 찾기 시작합니다. 과연 돈가방은 누구의 손에 들어갈까요? 그리고 누가 찜질방 캐비넷에 돈가방을 넣어둔 걸까요? 돈가방을 발견한 중만의 선택은 어떠했을까요?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리뷰입니다. 문자 기록물을 원작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화의 경우 그나마 그림이 첨가되기에 극의 상황을 묘사하는 데 수월한 반면 문학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영상물은 극의 상황, 주인공의 의상, 공간적 배경 등 모든 것을 창조해내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글자를 통해 인지되어 우리의 추상적 인식 속에만 있는 인물의 이미지와 심리를 영상으로 납득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바로 영화 7년의 밤이 실패했던 이유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글자를 통해 섬세하게 표현된 인물의 심리를 영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영화에는 8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항만 공무원인 태영은 돈을 들고 사라진 애인 연희에 의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사채업자 박 사장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보통의 인물이라면 자살 시도를 하거나 사채업자를 피해 도망가거나 할 겁니다. 삶의 의욕을 잃겠죠. 반대로 정말 강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주변에서 돈을 빌리려고 노력을 하거나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어쨌든 돈이 절실한 상황에 처한 인물을 묘사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그가 돈에 치여 아등바등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하지만 극중 태영을 묘사하는 장면에는 돈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돈을 갖고 사라진 애인 연희가 돌아왔을 때 태영은 연희에게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합니다. 연희의 유혹에 침대로 향할 뿐이죠. 그녀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목숨을 건 협박까지 당하고 동창에게 사기를 치려고 했던 태영. 만약 제가 태영이라면 몇 달 동안 연락이 없던 연희가 너무나도 태연한 태도로 제 앞에 서 있다면, 그리고 이도 모자라 자신에게 미리 꼭 시켜달라는 부탁을 했을 때 배신감에 욕을 하고 당장 박 사장에게 데려갔을 겁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지옥 같은 현실에서 그게 바로 최선의 해결책이죠. 하지만 태영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시점에 한가하게 맥주나 마시면서 놀다가 갑자기 찾아온 사채업자에게 쫓기다가 죽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태영의 삶 어느 곳에서도 돈에 대한 절박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어 술집 사장인 연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람을 죽이는데 별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녀가 사이코패스라든가 과거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다든가 그녀의 무자비한 행동에 대해 설명해줄 어떠한 단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녀가 왜 그토록 돈을 원하는가, 도대체 무슨 목적 때문에 미란을 죽이고 돈을 차지했는가, 그녀의 욕망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뭔가에 대한 설명이 영화엔 부재합니다. 이렇게 두 주인공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영화엔 없습니다. 돈의 양면성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이니만큼 돈과 관련된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설명과 심리에 대한 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영화는 이 부분을 생략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화려한 미장센과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와는 별개로 스토리에 공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나은 캐릭터는 미란과 중만입니다. 미란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기에 누군가 자신을 구해준다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불법 체류자 진태였고 두 번째가 연희였죠. 자수를 하겠다는 진태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낀 그녀는 진태를 죽였고 믿었던 술집 사장 연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철저하게 악몽 같았던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 선택이죠. 이기심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이기심은 영화를 보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은 연희라는 또 다른 이기심에 의해 저지당한다는 점에서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와 걸맞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이기심에 대한 비극성이 드러나는 캐릭터 설정이 바로 미란이죠. 중만의 스토리에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변변한 직장 없는 무능력한 가장, 어느 날 발견한 주인 없는 돈뭉치, 저라도 훔쳤을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은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 학교를 그만뒀고 아내는 치매 어머니 때문에 고생합니다. 중만이 돈을 훔친 것에 대해 누가 공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국 박 사장과 연희에게 돈을 빼앗기게 되지만 돈은 돌고 돈다는 말처럼 영화의 마지막 장면, 중만의 아내 영선이 숨겨진 돈가방을 발견한다는 장면은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될 거라는 암시일 겁니다. 자본주의에서 공짜는 존재하지 않으니 중만이 돈을 훔친 것에 대한 대가가 바로 비극인 것이죠. 이처럼 중만 가족의 스토리도 돈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좋은 구성입니다. 이렇듯 영화는 소설을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등장인물 묘사에 편중이 보입니다. 원작 소설을 읽지는 않았지만 보통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이 좋은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극중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심리 묘사와 상황 묘사가 골고루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이 특정 사건 혹은 특정 장치를 통해 하나로 응집되는 과정에서 독자는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며 머릿속에 전구가 켜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인물들의 스토리 사이에서 돈가방이라는 장치를 두고 치밀한 구성력을 보여주었기에 원작 소설이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은 캐릭터 묘사에 있어서 균형을 잡지 못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훈 감독의 첫 장편 영화 데뷔작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자면 그 각본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이 보였다고 할 수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겁니다. 영화의 포스터와 스틸컷만 보더라도, 그리고 예고편만 보더라도 미장센이며 배경음악이며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최근 한국 영화에서는 우민호 감독의 남산의 부장들, 외국 영화에서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제외하고 이 정도 퀄리티의 미장센과 배경음의 활용은 없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눈과 귀는 정말 즐거우실 거예요. 특히 예고편에서도 등장했던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사악장에 나오는 환희의 송가의 활용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클래식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환희의 송가라는 노래의 주제는 고통과 좌절 속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뇌피셜이긴 하지만 이 음악의 활용은 영화 속 여러 주인공들이 돈이 주는 PPM에 썩어 들어가지만 이를 보는 우리 관객들은 돈이 주는 PPM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감독의 메시지일 겁니다. 음악뿐 아니라 배우들의 연기도 정말 훌륭합니다. 전도연과 정우성이라는 역대급 주연 캐스팅과 진경, 배성우, 윤여정, 정만식 등 대한민국에서 네로라는 조연 배우들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연기에서는 뭐 비판할 게 없어요. 영화의 스토리가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를 잘 메꿔주었던 개성 넘치는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나도 인상 깊은 영화였습니다. 특히 영화 중반쯤에 첫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카리스마를 선사한 전도연 배우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영화의 원작이 되는 소설은 일본 소설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식으로 각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몇몇 부분에서 영화가 이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전도연은 사채업자 박사장을 죽이고 돈가방을 빼앗게 됩니다. 도망가려던 그녀는 버스표를 끊고 돈가방을 잠시 무인 사물함에 넣어두게 되죠. 그러나 박사장의 부하에 의해 화장실에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화장실을 청소하던 청소부 진경은 화장실 바닥 한켠에서 무인 사물함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살해 당시 전도연이 놓쳤던 것이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살해 현장이고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걸 발견 못하다니. 그 좁은 화장실에서 말이죠. 영화의 결말에서 감정이입이 되지 않았던 건 저뿐인가요? 그리고 배성우 배우가 연기했던 중만이 돈가방을 훔쳐가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CCTV 공화국입니다. 특히 사건 사고가 많은 사우나 입구라면 어지간하면 CCTV가 있기 마련이죠. 돈을 든 가방이 손님 것이라는 걸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도 알고 있었고, 중만이 돈가방을 가져갈 때 돈을 따로 담고 가져가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손님이 놓고 간 가방을 그대로 들고 나갔는데, 이 정도면 영화 중후반 박 사장이 경찰을 사칭하고 사우나 주인을 찾아갔을 때 이미 들켰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극중 국가는 대한민국이니까요. 이외에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남편의 자살을 위장한 미란의 범죄도 설명이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은 돈과 관련된 영화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을 가장 현실적이게 만드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숫자라는 객관적 수치에 의해 평가된다는 점에서 돈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죠. 그렇기에 돈을 다루는 영화는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군다나 그 속에서 인물의 심리와 갈등을 다루는 작품이라면 더욱더 치밀해야겠죠. 많은 분들이 영화 타짜에 매료되는 이유는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돈이 오가는 도박판 속에서 여러 인간군상의 모습을 정말 치밀하고 현실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욕망을 다루는 영화라는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자면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은 인물 묘사와 돈과 관련된 욕망 묘사에 있어 너무나도 아쉬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들의 좋은 연기와 미장센이 이를 가려주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